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스치며 들어옵니다. 순자는 작은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손녀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예전엔 새벽밥을 짓던 일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주방의 모든 물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인덕션이며 자동 밥솥이며 손 하나 대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순자에게는 그 모든 게 어색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윤지영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언제나 약간의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제일 익숙하죠. 순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은 살짝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락이 놓였고 윤지영은 시계를 한번 확인하더니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 뒤로 박준호가 하품을 하며 나오고 손녀 은서가 잠결에 눈을 비볐어요.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은서 많이 컸네. 밥 먹자꾸나.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웃음 하나에 순자의 하루가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쓸쓸해졌습니다. 이 집의 공기에는 어딘가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윤지영이 주방에서 식기 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순자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순자는 빨래를 널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택배 트럭,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 그리고 자신은 그 속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젠 내가 필요 없는 걸까?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윤지영이 퇴근해 돌아오자 손녀가 뛰어나와 반겼습니다. 엄마, 우리 은서 오늘 학교 어땠어?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는 순간 윤지영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손님도 오실 거라서요. 순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물러섰습니다. 식탁에는 윤지영의 친구 2명이 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그 사이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의 공기엔 내 자리가 없구나. 순자는 그런 생각을 하며 창밖 불빛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박준호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엄마, 지영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냥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 이해하죠. 나도 여자가 아니었겠니? 순자의 말에는 억눌린 서러움이 묻어났지만 아들은 그 뜻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녀의 눈가엔 미세한 주름이 깊어지고 마음속엔 작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그 균열은 곧 폭풍의 전조가 될 운명이었어요. 이른 오후 순자는 빨래를 개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윤지영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 진짜 피곤해. 시어머니까지 얹혀 살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 그 말에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사이로 윤지영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방 안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나 너무 눈치 보며 사는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멀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정리하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윤지영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손녀 은서는 밝게 웃으며 엄마에게 안겼고 박준호는 노트북을 든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저녁상을 차렸지만 가족은 대화 대신 각자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밥 식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지만 아무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반찬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식사 중 윤지영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음식 많이 하지 마세요. 요즘은 냉동식품이 편해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순자의 가슴에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덜하죠. 순자는 짧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어딘가 멀리 향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 윤지영은 접시를 들고 일어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 보고 집에 와서 또 일해야 하니까 피곤하네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불편했는지 윤지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준호는 어색한 공기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둘 사이의 문제에 끼어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심조심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웃음은 슬픔과 체념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이젠 내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순자의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손녀 은서의 생일 아침, 순자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생크림을 휘저으며 작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 은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예요. 혼잣말처럼 중얼대는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녀를 위해 새 옷도 꺼내 다렸습니다. 남편 생전에 늘 하던 생일 준비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따뜻한 추억을 되새겼어요. 점심 무렵 윤지영이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꽃다발과 고급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오늘은 내가 다 준비했어요. 손님도 몇 분 올 거예요. 순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 난 도와만 드릴게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편히 계세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순자의 손끝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윽고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윤지영의 병원 동료와 친구들이었죠.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순자는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접시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엄마 친구분들 인사드려야지. 윤지영의 말에 아이가 고개를 숙였고 그 뒤편에서 순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녀의 생일임에도 자신은 어쩐지 손님처럼 느껴졌어요. 식사 시간 순자가 손수 만든 반찬들이 식탁 한쪽에 놓였습니다. 그때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제일 맛있어요. 순자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지영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좀 짰잖아, 은서야.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어갔지만 목소리에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분위기를 살리려 했지만 이미 공기는 싸늘했어요. 은서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걱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라는 입모양을 지었습니다. 그때 윤지영이 케이크를 옮기다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순자의 발치로 깨진 조각들이 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하지 말랬잖아요. 윤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일순간 순자를 향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조각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그녀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윤지영을 더 자극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일을 벌이시니까 제가 피곤하다고요.
말끝에 윤지영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순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녀 은서가 눈을 크게 뜨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람도 분노도 아닌 단단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순자의 뺨에 남은 자국은 희미했지만 그 순간의 충격은 방 안을 얼려버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손녀의 울음소리만이 공기를 흔들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손녀에게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은서. 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윤지영은 숨을 몰아쉬며 그럴 뜻은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가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주었어요. 그 손끝에서 조용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됐어요. 순자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서랍 속에서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집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윤지영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시선을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내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남긴 거예요. 박준호는 놀란 눈으로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지영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 그런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의 접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조각을 다 모으고 떨어진 크럼을 닦으며 차분히 움직였어요. 그 행동 하나하나에 품격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도 눈물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은서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아니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녀는 손녀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윤지영의 눈이 떨렸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윤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집보다 마음을 지켜야 해요. 그 한마디가 천천히 공기를 가르며 방 안을 울렸습니다. 윤지영은 눈물이 맺힌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방으로 돌아가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늘 하루의 마지막 울림처럼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그 집의 공기는 전혀 다른 의미로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늦가을의 바람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며 낙엽을 흩날렸어요. 순자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조용히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의 식기 소리도 윤지영의 힐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고요함이 처음엔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윤지영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와 카네이션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지영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제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건지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줄 한 줄 진심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천천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사는 거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차를 데우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미운 마음도 억울한 마음도 다 있어요. 하지만 결국 가족이니까 돌아오는 거죠. 윤지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박준호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영이 왔어요? 응, 왔네. 그의 얼굴에 안도와 후회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살짝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면 됐어요. 사람은 늦게라도 알면 된 거예요. 손녀 은서가 방에서 뛰어나와 세 사람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웃자. 그 맑은 목소리에 세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윤지영은 처음으로 순자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 이 김치 이렇게 썰면 될까요? 그래요, 잘하고 있네요. 순자의 말에 윤지영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창밖엔 가을 햇살이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국화꽃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용서와 화해의 신호처럼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요. 우리 집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겨울이 문턱에 다다른 어느 날 아침, 순자는 부엌에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방안을 채우자 그 냄새가 집안 전체에 퍼졌어요. 그 향은 오래된 집처럼 편안하고 오랜 세월이 만든 온기 같았습니다. 은서야, 아침 먹자. 순자의 목소리에 손녀가 잠에서 깨어 작은 발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미역국이에요? 응, 우리 은서가 잘 먹으니까요. 은서가 웃으며 수저를 들었어요. 윤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와 조용히 국자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저 할게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젠 어색하지 않았어요. 윤지영은 조심스럽게 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맛이 안 나네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마음이지요. 순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박준호가 신문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그의 말에 순자와 윤지영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이제 매일 같이 먹자 라고 외치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가족의 틈을 완전히 메워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윤지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은 환자들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요. 왜요? 힘들어도 웃고 아파도 남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어머니 같아서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찌르르했지만 그건 아픔이 아닌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그녀의 말에 윤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오후 은서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세 사람은 함께 단지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겨울 공기를 깨우듯 맑게 퍼졌어요. 순자는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윤지영이 아이를 밀어주고
박준호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순자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을이 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주름 속에서도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며 잃었던 온기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손녀 은서와 함께 작은 상자를 포장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우리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죠. 은서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랑 아빠도 받을까요? 그럼요,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손수 짠 목도리 2개를 넣었습니다. 하나는 회색, 하나는 연분홍빛이었어요. 그녀의 손끝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뜨개질을 하며 윤지영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손가락 아프지 않으세요? 이건 아픈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그 말에 윤지영이 미소를 지었던 장면이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은서가 포장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짜잔, 우리 가족 선물이요. 윤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은서야, 이게 뭐야? 할머니가 만들었어요. 엄마랑 아빠 목도리예요. 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추워지잖아요. 따뜻하게 하고 다녀요. 윤지영은 목도리를 받아들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거 제 색깔이네요. 그렇죠. 당신이 좋아하는 분홍빛이에요. 박준호는 회색 목도리를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여전하시네요. 이 실냄새, 어릴 때 생각나요. 순자는 2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때 차갑게 얼어붙었던 이 집이 이제는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서는 엄마 품에 안겨 이제 우리 다 화해했지? 라고 묻자 윤지영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럼 우리 완전히 화해했지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싸며 오랜 세월의 피로를 녹여주는 듯 했어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불빛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오네요. 그런데 마음은 참 따뜻하네요. 박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 꼭 액자로 만들어 둘게요. 그래요, 오래 두고 봐요. 그날 밤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마음속엔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단어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연두빛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베란다 창문을 열며 봄바람을 느꼈어요. 따뜻한 공기 속에서 먼지처럼 흩날리던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 심은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국화 모종이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죠. 할머니, 제가 물 줄까요? 은서가 달려와 조심스럽게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서가 주면 더 잘 자랄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줄게요. 은서의 맑은 웃음소리에 순자의 마음이 포근히 풀렸습니다. 그때 윤지영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어머니, 병원 옥상에도 화단을 만들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덕분이라니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꽃도 사람도 관심을 주면 다시 피어난다고요. 윤지영의 말에 순자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요. 봄은 그런 거예요. 추워도 기다리면 다시 피는 거죠. 박준호가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우리 가족 사진 인화했어요. 상자 안에는 지난 겨울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 정성스레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따뜻하게 웃고 있었죠. 이건 우리 집 현관에 걸자. 좋네요. 순자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진을 벽에 걸고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더 이상 불편함도 거리감도 없었어요. 대신 서로를 향한 믿음과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엔 따뜻한 된장찌개가 올랐습니다. 은서가 젓가락을 들며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 모두 웃음이 터졌고 윤지영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밥 해드릴게요.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래요, 오래오래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며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국화의 노란 꽃잎이 햇살을 머금고 반짝였어요. 순자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남편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봄이 왔어요. 당신이 지켜보던 그 따뜻한 집으로요.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빛이 고였고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부드럽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집 안에는 가족의 웃음소리와 은은한 국화향이 어우러졌어요. 그 향기 속에서 순자의 마음엔 평화가 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